네, 이어서 뉴스프라임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와우온의 김영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 주간의 벤처 스타트업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소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본투 글로벌 센터가 미국의 최대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6곳과 참여해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렉트 US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미국의 이제 정부 고위 관료나 주정부 관계자 그리고 투자 유치 기관과 글로벌 그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미국에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그 행사를 주최하는 곳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 여기는 보통 잠시만요. 셀렉트 USA 투자 서밋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주최해온 투자 유치 행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는 미국의 50개 주가 여기에 모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입장료 가격도 있네요. 약 132만 원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싼 편인데 네. 행사 기간 동안은 대략 한 4,000명 이상이 또 참여를 할 정도로 대성황을 또 이루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2022년에는 70여 개 국가에서 올해는 1,400여 기업이 참여해서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 행사를 좀 했습니다. 제 지금 노트북이 사실 지금 조금 움직임이 좀 이상해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했던 본투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으로 2013년부터 혁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창업 지원 및 그 컨설팅 전문 조직으로 출범해서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이번 테크 파트너 자격을 획득한 본투 글로벌 센터는 셀렉트 USA 부대 행사인 인베스트먼트 서밋과 연계해서 K 스타트업의 부대 그 상담 부스를 운영을 하고 IR 피칭과 비즈니스 미드업으로 이뤄진 본투 글로벌 나이트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그 네트워킹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해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유캐스트, 에이스 메디컬, 그리고 클라썸, 모라이 등 6곳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디트로이트 내 스마트 시티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그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에어스 메디컬은 유타주나 텍사스주, 그리고 플로리다주, 그리고 일리노이주, 캔사스 중에 러브콜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어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2018년 설립된 그 기업으로 그 MRI 관련 소프트웨어 스위프트 MR이라고 하는 체열 상품가 서비스와 체열 자동화 솔루션 아이브를 개발해서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도 경제 사절단으로 해외 진출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본투 글로벌 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국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도울 경영 컨설팅과 PMF 그리고 제품 시장 적합성 서비스 파트너 25곳을 발굴하고 28개 주의 기술 수요 발굴과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해서 이번 성과를 전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소식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글로벌 CEO들이 지금 경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서베이를 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예. 포춘지와 들로이트가 매해 그 CEO 서베이를 하는데요. 지난 이제 윈터 그 서베이를 했던 국문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올해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포춘의 500대 기업과 글로벌 500대 기업 그리고 글로벌 포춘 커뮤니티에 속한 공공 및 민간 CEO를 대상으로 총 21개 산업군에서 CEO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작성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보면 글로벌 CEO들은 2023년의 비즈니스 키워드를 글로벌 경기 회복 희망과 기대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사업기회 탐색이라는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는 지난해 비즈니스를 평가를
경기 회복 지원과 불확실성이 증가한 사업 환경에서 공급망 회복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태도로 임했던 거에 비하면 좀 태도가 좀 바뀐 오히려 좀 전향적인 자세가 나온 듯한 그런 결과들인데요. 그 설문에 참여한 CEO들은 비즈니스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정, 인재 부족 등으로 그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최고 경영자들의 기업 성장 기대치를 조사한 향후 12개월간 기사에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할 것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응답자 중에 45%가 강력 또는 매우 강력한 성장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 완만한 수준의 기대 성장까지 합산을 했을 때 자사의 성장을 예상하는 비율은 89%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CEO 100명 중 89명이 향후 12개월간, 그러니까 향후 1년간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셈입니다. 예.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기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낙관적으로 그 하는 것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제 10월에 5%에서 7% 증가한 12%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가 속한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46%가 전망이 밝다고 낙관적인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그 주목해서 봤던 분야는 사실 AI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바라보고 있느냐인데요. 최근 이게 챗 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화두에 올라 있는데요. 글로벌 CEO들의 인식에는 다소 냉랭한 분위기가 좀 전해집니다. 그 앞서 언급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AI에 대한 그 응답은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좀 보였고요. 네. 구체적인 답변을 좀 살펴보면 자사가 속한 산업에서 AI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고급 예측 분석을 85%,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나 진단에 대해서 80%,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엔진 개발에 대해서는 52%를 선택해서요. 예측 분야 그 주요 그 AI를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생성형 AI, 현재 GPT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직 그 AI의 의사 결정을 맡겨서 자동화하거나 하는 것은 한 27% 정도만 의존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서베이 조사 대상 CEO들은요,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한 AI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아직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방해하는 걸림돌로는 그러니까 용처 미발굴의 답이라든가 대규모 데이터 및 분석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디지털 성숙도나 기술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반 이상이 그런 그 의견들을 제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그 AI 전략 부재라든가 인프라 구축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지 현재의 이 AI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이런 인프라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만나볼 기업을 소개를 해 주실 거죠?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네. 요즘에 간호사법 제정이라든가 비대면 진료라든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의료계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좀 많이 불고, 그리고 그런 각성의 목소리들도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사실 의료기기, 특히 이제 전문 의료기기의 유통 시장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그 건강권이라든가 의료 재정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는데요. 이 분야에서 그 이제까지의 폐쇄적으로 움직이던 이 의료기기 유통 시장을 온라인 플랫폼화 시키고자 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J&J 컴퍼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J&J. 자, 오늘 함께 만나볼 텐데요. 뉴스프라임의 히든 챔피언은 기술력과 성장 가치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존을 넘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코너로 마련이 됐습니다. 자, J&J의 박진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회사 소개도 간략하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J&J 의료기는 전무 유통 업체로 온라인 유통으로까지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스타트업 수준이지만 열정과 비전이 있고 확실한 추진력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위 의료 플랫폼인
블루팜 코리아와 정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어쩌다가 의료기기 쪽으로 창업을 하셨는지 상당히 좀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예, 어떻게 되신 건지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예. 14살 때 미국을 갔다 왔고요. 가서 이제 군대 때문에 다시 군복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고 그다가 이제 40년 동안 의료기기 종사하신 아버지 곁에서 아, 네. 아버님께서 네. 의료기기에 또 이제 종사를 하셨군요. 네, 하셔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과 단순하게 사업 비즈니스로만 생각했던 게 점점 접근하다 보니까 네.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 의욕이 생겨가지고 이제 국내 1등 의료기기 유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님이 40년 동안이나 의료기기 사업을 하셨으니까 뭐 의료기기는 워낙에 익숙하셨겠어요. 네, 예.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그럼 그랬습니다. 창업하실 때 혹시 아버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나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예. 많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됐을까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아버지는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좀 우여곡절을 좀 줄여 나갔다라고 볼 수가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 아버님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셨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J&J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J&J는 의료기 부분에서 오프라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예, 아직 의료기기 시장은 오프라인에 국한된 부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저희 이런 부분을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온라인 특화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등을 구경하고 예,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대리점 병원 간의 간납업 유통 사업망을 아울러 유통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고객 원장님들 니즈에 맞게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 모든 제품을 취급하며 중고 장비들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시장은 아직까지 오프라인에 국한된 부분이 많다. 네.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구시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온라인 시장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품들은 온라인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 의료기 같은 거는 좀 확실히 온라인 쪽에서는 많이 전문적인 없더라고요. 분야라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블루팜 코리아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블루팜 코리아라는 곳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글쎄요, 약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블루팜 코리안 같은 경우는 현재 의료기기 유통에 쿠팡이라 불리고 있고요. 네, 의료기기 업체 쿠팡이다. 네. 상당히 이제 뭐 워낙에 이제 유명하고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예, 이제 최다 병의원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 B2B 업체입니다. 예, 현재 상장도 앞두고 있는 전도 유명한 기업이고 이제 네, 저희는 그래서 블루팜에서 한 카테고리인 메디존을 독점적인 계약, 사실상 독점적인 계약으로 담당하게 되어서 예, 이게 블루팜 코리아가 바라는 니즈를 서로 맞아 좋은 파트너십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리면 온 오프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 원하였던 J&J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기기 유통업체가 필요했던 블루팜 코리아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확실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블루팜 코리아와 병원 개원부터 장비 컨설팅, 장비 공급을 해드리고 블루팜 코리아 내에서의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고객님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고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럼 J&J에서는 병원 개원부터 장비 컨설팅 그리고 장비 공급까지 모든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군요. 일반 병원에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품도 직접 판매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탄소 매트라고 들었는데 탄소 매트가 또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탄소 매트란 전기 열선을 이용하지 않고 탄소 섬유에 전기를 공급하여 전기 저항을 이용한 자가 발열 매트를 말합니다. 예, 이 부분의 특허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단독 특허 출원 등록을 하신 제품으로 네. 네, 저희 J&J가 위탁받아서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카보니 탄소 매트의 장점은
원적 원선 방사량에서 독보적인 방사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신소재 그런 핀 등으로 자가 발열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카보니 탄소 매트는 2006년부터 오직 탄소 매트만 생산하는 전문 생산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장인어른께서 단독으로 특허 출원을 하셨으면 이 탄소 매트는 JNJ에서만 판매하고 직접 만들고 판매를 하겠네요. 저희가 독점으로 안전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도 다른 납품을 곳에도 해서요? 이제 납품해서 새로운 경험도 하려고 예. 이렇게 저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작은 직접 JNJ에서 하는 거고요. 제작은 장인어른이 하시고 예. 저는 그냥 한 부분만 아.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냥 예,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직접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를 제작하거나 이렇게 이제 개발하거나 하는 것도 좀 목표를 두고 계신가요? 네, 저희 이제 목표는 의료기기를 저만의 브랜드를 입혀가지고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양미 대표님, 네.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문제점들도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우리 박신용 대표님 같은 경우가 의료기기 중에서도 그러니까 B2C 상품이 아닌 B2B 영역에서 예, 지금 병원을 굉장히 많이 상대로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병원에다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 거는 굉장히 고가 장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가 장비들이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좀 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이제 폐쇄적인 시장들이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요즘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간접 납품회사, 간납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기기의 여러 가지 소모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품할 때 장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만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회사를 간납사, 간접 납품 회사라고 합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GPO라고 해서 구매 대행 업체 이런 이제 벤더들을 활용해서 구매 대행 업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다소 좀 폐쇄적이고 내지는 의료 리베이트를 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예,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뉴스에도 간간히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하는 온라인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J&J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 이제 이런 간납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재 저항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온라인화 시킬지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박 대표님한테 사실은 직접 묻고 싶은데요. 간납사가 사실 이제 미국의 GPO 같은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인적으로 내지는 세금 계산서나 리베이트 활용이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납품 계약을 맺고서 이제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병원에서 직접 간납사를 사실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간접 납품 회사를 해서 보통은 이제 이런 소모품들을 납품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동네 병원이라든가 의병원급 그 작은 회사들을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세금 징수라든가 그러니까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 가격을 좀 비싸게 맞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료기관의 그러니까 치료 재료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대부분의 공급 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윤만 챙기는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역할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유통 과정을 조금 더 투명화할 수 있도록 유통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J&J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몰두종인 프로젝트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J&J가 진행하고 있는 중점적인 이제 프로젝트는 병원 개원을 쉽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원스톱 병원 장비에서 소모품, 의약품을 등을 설치하고 납품을 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젝트를 위해 대형 간납업 기업과 정식 파트너십 맺었고 별도의 온라인 유통망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병원 개원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경영이나 이제 개원 쪽에선 또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또 이제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원스톱으로 병원 장비에서부터 소모품, 의약품까지 모든 걸 설치해주고 또 납품까지 네, 직접 맞습니다. 대행해 주신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사람을 들인다는 것이 뭐 공장 하나를 짓는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있는데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네. 눈여겨보는 게 대표님께서 뭐 따로 있으실까요? 물론 유능한 인재가 발탁되고 채용된다는 거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이 아니라 잘하는 인재가 좋습니다. 예.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본인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두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JNJ를 앞으로 어떤 회사로 이제 성장을 시키고 싶으신지 네. 최종 목표를 듣고 싶네요. 네, 저희 JNJ는 유통업뿐만이 아니라 의료기 소모품 제조업까지 만들고 이제 그런 사업 확장을 목표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고 사회 환원도 하고 기부 재단도 하면서 설립 및 공헌이 되는 사업들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시스템처럼 GPO 모델로 의료기기 유통 환경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의료기기 기업이 위에 열심히 노력하는 JNJ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1등 의료기기 기업이 되기 위한 JNJ의 앞으로 노력들을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 JNJ의 박진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